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이윤아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화제인에서는 잔량을 최소화한 친환경 용기로 자원 순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 이너보틀의 오세일 대표를 만나봅니다.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며 전 세계 영화인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영화 파이터와 미나리를 이번 주 스타엔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환경과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실생활 소비에도 담아내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자제하는 소비자들도 늘면서 이들을 위한 대체 원자재 시장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면서 채식주의자 수는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많아지는 채식 인구의 식물성 단백질 제품은 여러 프랜차이즈 업계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햄버거 패스트푸드 전문점의 식물성 버거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커피 전문점에서도 식물성 단백질을 사용한 샌드위치를 선보였습니다. 한때 소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식물성 단백질 시장.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외식업계가 동참하면서 식물성 단백질, 채식주의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온라인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명서가 대부분 종이로 발급되다 보니 위조할 가능성이 있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도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종이증명서의 위변조 문제를 막기 위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증명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명서가 도입된다면 백신을 맞은 사람이 예방접종 시스템과 연계된 인증서 앱을 통해 발급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접종 여부만 기록된 증명서가 스마트폰에 암호화돼 저장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매우 낮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미 기술적인 검토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협의체를 구성한 이들이 정부의 블록체인 접종증명 사업계획에 참여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측은 질병청과 전자증명서 도입과 관련해 논의차 만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공식화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질병청도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관련 기업들과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 해외로 진출한 브랜드의 매장은 타격이 더 컸습니다. 해외 진출 국내 외식 기업을 대상으로 한 농축수산식품공사의 조사를 보면 지난해 K푸드 열풍에도 외식업계의 해외 매장 매출은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곳이 대부분이고 매출액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코로나19를 꼽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외식을 꺼리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업계는 해외 매장 몸집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치킨 브랜드부터 한식 브랜드 등 브랜드당 20개에서 70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는데요. 업계는 코로나19로 락다운 등 현지 상황 악화로 해외 매장을 축소하게 됐다며 상황이 잠잠해진 이후 해외 매장 운영에 힘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불러온 일상생활의 변화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외식업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는데요. K푸드 열풍의 일부 식품업계는 해외 시장에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뒀지만 외식업계가 K푸드 열풍덕을 보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친환경 패키징 솔루션 이너보틀 대표를 맡고 있는 오세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친환경 용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잔량 없이 내용물을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용기를 개발한 기업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화장품의 변질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한 실리콘 파우치 용기를 출시한 친환경 용기 솔루션 전문 기업 이너보틀이 바로 그 주인공. 특히 이들은 자원 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기업 이념으로 화장품 공병을 회수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친환경 용기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너보틀의 오세일 대표를 만나본다. 이너보틀은 그 이너보틀이라는 말답게 병 안에 있는 보틀이다. 그래서 안에 있는 보틀, 그래서 이너보틀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용기가 용기 안에 풍선처럼 들어가 있어서 내용물이 그 안에 담기고 내용물들을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물들을 잔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프로덕트 웨이스트라고 하는 걸 완전히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장품 용기 사용하면 한 25%까지 남는데 저희는 1% 내외로 남길 수 있어서 내용물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잔량을, 그리고 사용 후에도 용기가 깨끗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이제 물로 세척해서 버리면 이게 재활용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뭐 음식물 같은 경우에 이제 국물도 많이 있고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오는 경우에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세척을 아무리 해도 정말 이렇게 뭐 클렌저로 닦아내지 않는 이상 그럼 그런 것들은 재활용이 안 돼요. 다 소각되거나 이제 매립되고,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내용물에 유분기가 있기 때문에 버려지는 경우에 이걸 세척을 못 해요. 그래서 다 그냥 100% 거의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저희 회사 뭐 솔루션이나 비즈니스 모델들을 투자사분들이나 뭐 이제 다른 분들한테 소개할 때 처음에 자주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 그거 그냥 병 안에 풍선 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자주 들었었어요. 근데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풍선, 소위 말하는 이너보틀의 소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실리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한 실리콘이 아니라 저희가 특수 배합한 이제 그런 실리콘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구조 자체가 이너보틀 안에 이제 용기 안에 이너보틀이 들어가게 되면 이 결국은 풍선이잖아요. 그럼 풍선이 어떻게 해야 용기 안에서 용기 모양대로 꽉 차게 부풀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이제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나 어떻게 해서 내용물을 충진을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용기 안에 내용물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계공학, 재료공학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응은 사실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2018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때는 이제 제품이 없었고 그때는 거의 이제 컨셉만 있었던 거죠. 근데 우연히 이제 2018년도에 그 정부에서 하는 스타트업 경연대회를 저희가 참여하게 돼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나서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죠. 근데 그때는 되게 참신한 용기다, 다 쓸 수 있네, 디자인도 특이하네, 이제 그런 쪽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해부터는 해외에서도 이제 연락이 오고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고 연락을 주시고 국내 업체들도 연락을 계속 주시는데, 친환경 용기라는 거에 대한 그 필요성을 인지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솔루션이다라고 해서 많이 연락을 주시고, 사실 요즘도 거의 하루에 한두 개 업체로부터는 계속 연락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전기전자
공학 전공이기 때문에 화장품 용기나 이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고 단순히 일반 소비자의 한 명으로서 우리가 보통 샴푸나 이런 것들 쓸 때 어느 순간 쓰다 보면 남잖아요. 남아서 안 나오는데 버리자니 아깝고, 그러니까 이제 물러서 헹궈 쓰고 뭐 빨대로 긁어 쓰고 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기술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왜 이런 용기들은 진짜 몇십 년째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을까, 이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하고 있다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변리사 일을 했었기 때문에 변리사 일을 하다가 하면서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이제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용기 안에 탄성체가 들어가서 얘가 줄어들면서 내용물을 다 이렇게 짜줄 수 있는 형태, 그리고 내용물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용기는 계속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외용기도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IMF 때 힘들어 하시는 걸 봐가지고 사업은 되게 어려운 거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난 사업을 하지 말고 좀 안정적인 전문직을 택해야지. 그래서 이제 변리사가 됐는데, 변리사를 하고 나서 이제 몇 년 있다가 저도 뭐 제 특허법인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됐는데, 결국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것도 사업이더라고요. 그것도 사업이고, 근데 이제 변리사라고 하는 직업, 전문직이라고 하는 특징은 내가 어떤 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제3자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변리사 일을 하면서 많은 업체, 기업 대표님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신념이나 이런 것들 듣다 보니까 저도 사업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템을 생각을 하고 나서 처음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는 주변에 뭐 다른 동료 변리사들이나 친구들, 뭐 가족들 만류가 굉장히 심했죠. 하등거나 잘하지 왜 갑자기 창업을 하려고 하냐. 근데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많이 힘들죠. 처음에 사실 제가 변리사를 할 때도 제 후배들이나 뭐 제 주변에서 난 앞으로 뭘 해야 될까, 뭐 취직을 해야 될지 창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전문직 자격증을 따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후배들 뭐 주변에서 저한테 조언을 구하거나 하면 저는 창업 해볼 만하다, 창업 해볼 만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막상 제가 창업을 해보니 이게 결국은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이제 목표를 이루는 과정인데, 우선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좋은 사람들 모으는 게 처음에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제가 또 이 업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저는 완전 다른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필요로 하는,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게 우선 처음에 힘들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제조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없을 수가 없어요. 특히 금형을 하나 만들어서 시제품 찍어봤는데 뭐 이상한 거죠. 그러면 금형을 고치다가 더 이상 그 금형을 고칠 수 없으면 다시 또 금형을 파야 되고, 뭐 그러다 보면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은 금방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다행히 뭐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좀 아이디어 괜찮고 뭐 기술력 있는 그런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로 많이 이제 극복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정말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되거든요.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바로 이제 개업해서 시작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뭐 금융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갖추고 사람들 갖추고 이런 게 힘들었습니다. 사실 사업을 할 때 우선
누구나 사업하면서 나는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거예요. 들 건데 단순히 그냥 돈을 벌고 내가 이걸로 이윤을 추구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사와 사업을 그 기준을 가지고 나름 구분을 하는데요. 장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이걸 팔고 해서 돈을 벌 거야. 이게 장사라고 한다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다. 선한 영향을 미치고 싶다라는 신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물론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환경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지금보다 훨씬 덜했지만 제가 막상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주변을 한번 돌아보게 되니 환경 이슈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구나. 그리고 누군가는 이쪽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필요하구나 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어차피 내가 이 일을 시작했으니 이걸 통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환경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 유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요즘에 뭐 4차 산업혁명 이래서 굉장히 뭐 IoT, 뭐 IT, 뭐 인공지능 이쪽으로 굉장히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를 좀 못 받는 그런 이슈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조업을 해보니 제조업만큼 굉장히 그 튼튼한 기간 산업이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키워 나가고 싶은 욕심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제 친환경 패키징 솔루션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이제 다 같이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니즈는 굉장히 많은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회사들은 많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지만 이 산업군에서는 리딩하고 있는 역할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계적인 회사, 세계적으로 누구나 친환경 패키징 그러면 이노보틀 이렇게 떠올리고 용기 당연히 이노보틀 써야지 이런 회사를 만들어 보는 거 그게 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가꾸고 보존해서 후대에 넘겨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비 패턴이나 생활 패턴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회사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작은 뭐 실천이지만 분리수거 그리고 재활용 이쪽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